안녕하세요. 사주상담가 하나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주 공부를 하면 좋은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사주에 관해 궁금한 것들이 있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해답을 얻게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답변을 드릴 질문은 사주를 배우면 어떤 게 좋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왔어요.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 가난함, 안정되지 못함으로 나오는 불안함이 끊임없이 저를 힘들게 했고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어디에서라도 해답을 얻고자 심리 공부, 명상, 사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심리 공부와 명상이 저를 안정되게 만들었다면 사주 공부는 제 삶과 저 자체를 인정하게 만들어줬어요. 처음 사주를 공부하기 시작하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다들 본인의 사주를 보며 매우 실망하실 겁니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많고 나한테 있는 걸 검색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 사주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낙심하고 하늘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만 지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시기가 와요. 아,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나의 이런 성격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심리 공부를 해도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 인지의 시기입니다. 내년에 나한테 무슨 살이 들어온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살이나 형충파에 각각에 해당하는 이런저런 개운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하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대처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나를 내 바깥으로 나가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것을 빙산일기라고 하는데요. 나에게 감정적으로 큰 동요를 준 상황이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왜 그렇게 대처했는가를 알아보면서 나를 찾아가는 거죠. 그때 상황을 생각하고 그때 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보고 그때 느낀 감정을 적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감정을 보고 있는 지금 나의 감정을 적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때 이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심리 상담을 하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거든요. 사주 공부는 이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줍니다. 화가 막 날 때 인지를 못하면 화에 잠식당해서 그냥 막 화를 내요. 내 감정에 내가 휘둘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감정이 격앙됐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 더군다나 그러한 시기를 미리 알게 된다면 조금 더 이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를 더 잘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네 삶은 늘 크고 작은 파도를 맞는 모습이에요. 사주를 공부한다는 건 큰 파도가 언제 나를 덮쳐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파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 파도에 대처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숨을 참고 물 안으로 그냥 잠수를 하거나 물 바깥으로 잠깐 피해 있거나 혹은 오히려 이 파도를 내가 사용을 해서 서핑을 근사하게 한다거나 사주를 공부한다는 건 사람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 파도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각자의 무기를 아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주에 주어진 타고난 무기가 제각각 다릅니다. 태생적으로 들고 태어난 무기들이 다 다르니 내가 잘하는 것도 다르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야나 대처 방법도 다를 수밖에요. 물론 이런 것으로 내가 내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즐겁게 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내 시야가 한정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총을 내 무기로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을 쏘기에 최적화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자칫하면 저 사람을 쏘기 위한 준비를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스나이퍼니까 내가 찍는 인생이라는 영화의 장르도 액션 영화가 되겠죠. 사람을 만나도 여차하면 쏴버릴 수 있는 스나이퍼의 입장으로 총을 쏴서 쓰러뜨릴 수 있는 약점을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내가 나를 알아차릴 수 없다면 평생을 액션 영화 찍듯이 사람들의 약점을 보며 언제 총을 쏘아야 할지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액션 영화를 찍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큐나 코미디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내 시선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양복 주머니 안으로 손을 쑥 넣으면 아, 총을 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꺼내는 게 반지나 선물일 거라고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반지를 받기 전에 총을 쏴버립니다. 왜? 나는 액션 영화 속의 총잡이니까. 사주를 알면 이런 나의 무기와 내가 속한 장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스나이퍼의 시야가 얼마나 좁습니까? 목표물을 정밀하게 볼 수는 있지만 반대로 목표물 외에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의 시야를 인정하게 되면 이제 남들도 나와 다르다는 게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나는 나무로 태어나서 위로 오르는 게 쉬우니까 뭐든 쿵딱쿵딱 잘 도전하지만 저 사람은 물로 태어나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런 게 쉽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것들. 우리는 전부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인정을 잘 못하고 삽니다. 저런 게 부모야? 어떻게 저런 게 사람이야? 남편이야? 하는 말들. 어찌 보면 각각 내 기준으로 정답을 정해놓고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주를 공부하면 아, 저 사람은 저럴 수 있구나를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사주 상담을 하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깊은 속내를 드러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는 도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기준선을 벗어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사주 명식에 따라서는 말하는 방식이 조금 투박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제가 사주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주 공부를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주를 공부한다는 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해주는 힘을 가지게 해줘요. 실제로 저도 사주 공부하고 나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인간관계로 너무 힘들고 나를 잘 모르겠다, 더 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어떤 공부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사주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통 처음에는 책을 그냥 사셔서 그냥 파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그렇게 보시면 재미없고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요즘은 지역 교육원이나 문화광자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혼자 책과 씨름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용어와 뜻을 알 수 있는 이런 강좌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유튜브의 강좌들을 보세요. 저는 한 사람의 영상만을 보시는 것보다 많은 분들의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보는 시야를 넓히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에게만 보고 듣는 것은 자칫하면 좀 시야가 편협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명리학 초보, 사주 왕초보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그 이후에는 사주 강의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나와 좀 방향성이 맞다 이런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동영상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 글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